유권자들이 총선 후보자들에게 무엇을 바라는지 오늘은 원도심 지역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부천 갑 지역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선거구별 후보자 토론회. 오늘은 김포 갑 후보자들의 공약과 주고받은 공방을 전해드립니다. 경기도가 자체 배달앱을 개발하겠다고 밝힌 뒤 인천시가 공공 배달앱 서비스 기능이 있는 지역화폐 이음카드를 다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나 병원 근무자들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걱정이 늘고 있는데요. AI 인공지능 기능이 업무를 대신하는 비대면 아이디어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미래통합당이 TV토론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부천평 차명진 후보를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6일 OBS에서 열린 후보자 초청 토론회 도중 차명진 후보가 한 인터넷 언론이 보도한 세월호 유가족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시작됐습니다. 차 후보는 이 자리에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공직 후보자의 입에서 나왔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이라며 방송 전에 조치를 취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김포 지역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 바로 지하철 유치 공약입니다. 지하철 유치는 김포 갑 후보 토론회에서도 쟁점이었는데요. 같은 공약, 김포 갑 후보들은 어떻게 풀어내겠다고 약속했는지 이세진 기자가 토론회를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과 인천 지하철 2호선, 그리고 GTX-D 김포 노선 유치는 김포 갑 총선 후보들의 핵심 공약입니다. 하지만 후보 토론회에서 내놓은 추진 계획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김포 갑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후보는 집권 여당의 힘을 내세웠고, 저는 집권 여당의 힘으로 사통팔달 지하철 중심 도시 김포를 만들겠습니다. 임기 내에 연장하는 부분들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이미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면담을. 김포 갑 미래통합당 박진호 후보는 최단 기간 착공을 약속했습니다. 올해 연말 제4차 광역교통 시행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GTX-D 김포 노선을 반영하는 데 전 최집중을 할 겁니다. 또 김포 한강선의 경우 최단 기간 내 착공 사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갑 무소속 유영록 후보는 해본 사람을 강조했습니다. 저도 10년 전부터 이 지하철, 김포 지하철을 처음부터 끝까지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하철 문제 쉽게 꺼낼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 이 문제는 지하철을 해본 사람으로서 꼭 실현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같은 공약이지만 후보 간 설전도 벌어집니다. 우리가 김포 골드라인을 봤을 경우에 정말 장기적인 미래 비전을 우리가 보고 준비를 했었다면은 아마 새 후보가 공이 지하철 문제, 5호선 연장 문제를 들고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라마리나 선착장을 중심으로 쇼핑 문화 관광 특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지하철 5호선 김포 한강선이 알아뵙길역을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임기 내에 착공을 하시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제 판단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힘 있는 여당 후보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김현미 장관 사진 찍은 게 힘 있는 여당 후보인지. 후보 토론회를 통해 들여다본 김포 갑 후보들의 같지만 다른 지하철 공약. 어떤 공약이 현실화될지는 유권자의 손에 달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천 갑 선거구인 원미동과 심곡동 일대는 지역 내 원도심 지역으로 해결되지 못한 난제들이 많은데요. 지역의 유권자들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주차난과 낙후된 환경 등을 시급하게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미동과 부천동, 심곡동 등을 중심으로 하는 부천갑 선거구, 과거 뉴타운 해제 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곳곳으로 노후주택들이 여전히 방치되고 주차 공간이 협소해 좁은 골목마다 차들이 빼곡합니다. 부천갑 선거구는 이번 총선에서도 원도심 활성화가 최대 현안으로 꼽힙니다. 지금 공영주차장을 부천시에서 두 군데는 해놨는데 차는 기약 없어지고 자꾸 늘어나고 공간은 협소하다. 그 해놔도 일반인들은 거기 찾기도 힘들고 잘 안 갈라 그래요. 그래서 골목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좀 좁고 좀 어떨 때는 냄새도 많이 나고 예, 이제 뭐 특히 비 오는 날 이런데 좀 지저분하고 좀 그런 거는 있어요. 낙후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 현재 지하철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 계획이 추진 중이고 원미 지역은 오는 2022년까지 경기도형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굵직한 사업과 함께 대규모 변화가 예고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지역마다 균형 있는 개발이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좀 도로 같은 거를 좀 하는 데는 계속 저 위브 있는 쪽은 도로가 괜찮은데도 계속 갈고 없고 하더라고요. 동네 들어가는 입구를 좀 다 깨진 게 많은데 그쪽을 안 해주고.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써야 될 공간들이 확충되지 못하고 그냥 건물만 막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기능들을 하려면 뉴타운이 해제됐더라도 도시 계획을 좀 해서 어떤 일정 부분에 필요한 그런 인프라를 확보한 상태에서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중동과 상동 등 부천의 신도시와 상반되는 부천 원미동과 심곡동 일대. 오랜 세월 개발에서 소외되며 침체된 옛 도심을 새로이 탈바꿈할 활력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인천 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 주권찾기 캠페인 조직위원회가 출범했는데요. 조직위에서 발굴한 시민 제안은 공약 중 오늘은 5번째 정치 주권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류권홍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각 정당에 전달하는 시민 제안 공약 중에서 정치 분야 공약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정치 분야 공약으로는 첫 번째 실질적인 분권 실현을 위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일관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국가 공기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경영 참여, 예컨대 이제 공항공사나 항만공사 같은 경우요. 지방정부의 참여권, 경영 참여권을 보장하라. 세 번째는 인천에 고등법원이 없는데 이거 설치하고요. 해사법원이 지금 추진 중인데 이 본원을 인천에 추진해달라 이런 세 가지 공약이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극지연구소 등 인천 소재 공공기관도 그 이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인천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공약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먼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것이 중앙부처인데 이 중소기업청, 노동청, 수산청처럼 지방에 사무실을 두는 경우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사무만 넘겼지 인력과 재정을 잘 넘기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돈 그리고 사람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이양하라라는 주장인 거고요. 극지연구소 얘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극지연구소를 지방으로 이전해라라는 주장이 있고 중앙정부도 약간은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천에는 중앙행정기관도 해경대만 없고요. 그리고 이런 연구기관, 공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박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지연구소가 부산으로 이전되면 안 된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국가 공기업에 대한 지방정부 경영권 참여 보장에 대해서도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지방에 있는 국가 공기업, 인천의 경우 큰 게 대표적인 예가 인천 이제 국제공항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인천 항만공사가 있는데 이게 국가 공기업인데 인천에 있다 보니까 지역과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지가 않아요. 첫 번째
국가공기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설립했고 지분도 중앙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비상임이사도 이렇게 선정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 공기업들이 인천과 특별한 관계를 많이 이렇게 유대 관계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지방정부가 국가 중앙공기업에 대한 지분도 좀 소유할 수 있고 그리고 비상임이사도 지명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역과 공기업의 유대관계를 형성해달라 이런 주장입니다. 또 인천시민사회가 이 사법주권 차원에서 인천고등법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고등법원 항소심 사건 수를 고려할 때 인천의 고등법원 설치가 정말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네, 인천에 고등법원 설치해야 되는데요. 지금 인천의 북부 지원이 이미 올해 이제 들어서기로 확정이 됐죠. 그러면 인천, 부천, 김포 합치면 사법부가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관련된 법원들이 관할하는 게 인구가 약 430만 명이 되고요. 사법관할 인구가 연간 한 2,100만여 건에 이르는 고등법원 항소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는 인천이 전국 인구 대비 전국의 8.1% 사건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건 건수로는 인구로는 8.1%, 사건 건수는 7.6%라서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는 인천에도 고등법원을 둬야 된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헌법에 정하는 재판 청구권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인천에 근거를 둔 사람들이 서울까지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고 왜 그 사건을 서울에 있는 변호사들이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같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정치 주권까지 인천 주권찾기 캠페인 조직위원회에서 발굴한 시민 제안 공약 5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류건홍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배달의 민족 수수료 인상 시도가 전국적으로 논란에 나왔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자체 앱을 개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인천에는 이미 공공 배달앱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바로 인천 이음입니다. 이 인천 이음을 지역 화폐로만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배달 주문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없는데요. 100만 인천 시민이 인천 이음 플랫폼에 가입돼 있어서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큽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감자탕 전문점. 배달도 매출의 한 축을 차지합니다. 음식값의 5%를 웃도는 배달앱 수수료는 상인들에게 부담입니다. 배달료도 나가고 거기에다 수수료까지 보태니까 좀 많이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당연히 수수료 없으면 좋죠.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며 제기된 공공 배달앱 서비스의 필요성. 인천시는 이미 공공 배달앱 서비스를 실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인천 이음앱입니다. 인천 이음앱, 지역 화폐인 인천 이음카드와 연동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화 주문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요. 치킨과 족발, 중국 요리 등 다양한 종류의 음식점이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제가 있는 곳 주변 지역에 배달 가능 음식점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난해 3월 인천 이음카드를 발행하며 공공 배달앱 서비스도 구현했습니다. 인천 이음 공공 배달앱의 이용 수수료는 무료, 카드 수수료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인천 이음카드 100만 가입자가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인천 인구 3분의 1이 고객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에 그것까지 더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비용을 절감시켜주기 위해서, 제로화시켜주기 위해서 작년 3월부터 우리 전화주문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죠.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현재 인천 이음에 등록된 배달 음식점은 322곳에 불과합니다. 홍보가 부족해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겁니다. 특히 업체들의 인천 이음 가입을 이끌 인천시의 특단의 대책도 필요합니다. 당장이라도 전화 주문을 무료로 우리 자영업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좀 홍보비가 좀 없다던가
그다음에 뭐 혜택 플러스 가맹점 가입을 전제로 한다든가 이런 문제점들만 빨리 극복한다면 정말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인천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인천 이음 배달 서비스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늦어도 금년 내에는 배면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리 인천을 위해서 또 우리 인천의 지역 경제를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조금 좀 마음을 갖고 열린 마음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가입자를 보유한 인천 이음 플랫폼, 인천 이음 공공배달 서비스가 전국의 모범 사례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콜센터나 병원 근무자들의 꼬리를 무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걱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사람 대신 AI, 인공지능 등 기계들이 그 업무를 대체하는 갖가지 비대면 아이디어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사례를 최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리병동에 있는 코로나19 환자와 주치의가 화상통화를 합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뭐 열감이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기침 가래는 심하진 않으시고. 네. 컴퓨터 화면으로 얼굴을 보며 안부를 묻고 몸 상태에 대한 대화도 나눕니다. 지금 혈압이랑 또 체온이랑 또 산소 포화도랑 체크를 할 테니까요. 잠깐 가만히 계셔요. 연이어 환자의 체온과 혈압, 산소 포화도 등 생체 상태가 병실 밖 컴퓨터 화면에 표시됩니다. 한 번에 최대 16명까지 병실 안 환자들의 건강 상태 변화를 원격으로 실시간 분석해 줍니다. 하루 최소 3번은 의료진이 병실 안에 들어가 체크했던 것들이 줄어든 겁니다. 원래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쓰이는 중앙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의료진과 환자의 접촉을 최소화해 감염률을 줄여보자며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이 음압병상 등에 시범 도입했습니다. 비대면 중앙환자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제 진료에 사용하다 보니 환자로부터 직접 생체 신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의료진은 직접 대면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AI 인공지능 콜센터도 들여왔습니다. AI 음성 로봇이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증상 발현 여부 등 건강 체크를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37.5도 이상의 발열 증상이 있었나요? 아니요. 마른 기침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AI 음성 로봇이 관리 대상자에게 전화를 하는데 미리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발열과 호흡기 증상 여부를 묻는 방식입니다. 관리 대상자가 이상이 있다고 답할 경우엔 대상자에게 거주 지역 보건소와 연락처를 안내하고 다음 날 해당 보건소에 상황이 통보됩니다. 계속 날로 증가되는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보건소 직원이 하던 것들을 인공 AI가 그것을 대체함으로써 접촉점을 최소화하고 기존에 한 명이 그 진단을 물어보던 그런 것을 현재 지금 80회선을 계약을 해가지고 80명의 콜센터 직원이 진단 검사를 물어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른바 팬데믹 충격의 답은 기술에서 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가진 아이디어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부평구 보건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원 창구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가림막은 민원인과 직원 간의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특히 가림막 아래로 공간을 마련해 상담과 업무 처리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부평구 보건소는 이외에도 보건소 내에 열 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객들의 체온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과 11일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투표 인증샷과 함께 우리 지역 일꾼으로 뽑힐 당선자에게 바라는 점을 카카오톡 제보 2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LG 헬로비전에서 선거 당일 개표 방송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선거 방송은 LG 헬로비전과 함께
이상으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